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공익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우리들의 영웅을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최정호 소방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본인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성북소방서 장애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정호 소방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그 성북소방서 아래에 있는 장애119 안전센터에서 진압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압대원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진압대원은 우선 화재 진압을 하고 생활안전 출동, 기타 출동을 나가는데 뭐 승강기에 사람이 갇히면 문 개방을 해드리고 뭐 신변 확인, 이제 노인분들 연락이 안 되면은 신변 확인 해드리기 위해서 문 개방해주고 뭐 여름에는 벌집 제거해주고 겨울에는 고드름 제거해주고 또 이제 장마철에는 뭐 배수 지원해주고 이런 업무 하고 있습니다. 진압대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화재만 담당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되게 다양한 걸 담당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본 직업으로 삼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어릴 때 이제 집 앞에 소방서가 있었는데 소방서 가면은 반짝반짝 불빛도 나고 또 빨갛고 큰 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방관들이 차고 있는 뭐 공기호흡기나 이제 장비 같은 것들이 멋있어 보여서 그때 이제 소방관을 꿈꾸게 되었고 그 후로 이제 제가 레더 49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진짜 너무 멋있는 직업이다. 이거 소방관 꼭 해야겠다. 그래서 소방관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어렸을 때부터 소방관이라는 꿈을 네, 초등학교 때부터 네, 소방관이 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레더 49라는 그 영화에서 보였던 진압대원의 모습과 현재 소방관님께서 겪고 계시는 그런 현장과 그런 하는 일이 되게 유사한가요? 네, 유사하긴 한데 하는 업무는 이제 레더 49에는 좀 극적인 장면만 많이 담다 보니까 항상 힘들고 항상 어렵고 이런 장면만 보여주고 이제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소방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면 사선에서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다큐멘터리인데 그 프로그램 보면 진짜 우리나라 현실 소방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영화로 보는 소방관의 모습은 항상 위험하고 항상 응급하고 이런 출동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출동도 있지만 뭐 벌집 제거도 하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뭐 강아지들, 동물들, 너구리들 이렇게 안전조치도 해주거든요. 이렇게 소방관들이 여러 곳에서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청소년 친구들도 미래 소방관이라는 꿈을 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청소년 친구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운동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 소방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소방서로 이제 첫 발령을 받으셨을 때 네. 혹은 이제 처음 진압 현장을 나가셨을 때의 심정이 어떠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첫 출동 나갈 때는 그 어떤 현장일까 좀 설레는 마음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같이 탔던 분들이 되게 선배분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도 많이 해주고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럼 혹시 네. 조심스럽게 올해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 이제 5년차 소방관입니다. 오, 5년이나 하셨군요. 네. 그러면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굉장히 많은 현장에 나가보셨을 텐데 네. 그때 나갔던 현장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었을까요? 최근에 나갔던 출동인데 그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승강기에 어린이들이 이제 20명 정도 갇혔다고
신고를 받고 나갔어요, 현장에. 그래서 도착해서 승강기 문 개방해 보니까 그 한 4살에서 5살 정도 되는 애기들이 이렇게 2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승강기가 밀폐되어 있어서 문을 탁 여니까 사우나처럼 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힘든 환경이었을 텐데 애들이 울지도 않고 그냥 씩씩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다리 이렇게 내려주니까.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배꼽 인사하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네,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일단 출동 지령을 받고 승강기에 아이들이 갇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고, 출동 나가면서 통화를 해보니까 4~5살 아이들 한 20명 정도가 승강기 안에 갇혀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2층이랑 3층 사이에 이제 승강기가 정지된 상태로 있어서 승강기 정지시키고 보통 이제 마스터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가지고 사다리를 내려서 저희 대원이 한 명 내려가서 안전 확보해 놓은 상태로 아이들 위로 올려 보내주고 이제 아이들 통제하면서 보통 구출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소방관님의 하루 일과도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하루 평균 현장 출동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는 출근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3건에서 7건 정도 출동을 나가는데, 보통 화재 출동은 1건 아니면 2단번에 1건 정도 나가고, 보통 기타 출동이나 생활안전 출동을 많이 나가요. 그러면 그 신고 중에서 되게 잘못되거나 오인 신고는 많이 있나요? 오인 신고도 많죠. 실제 화재는 그렇게 많진 않고, 뭐 음식물 조리하다가 이제 태워 먹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건물에 보면은 그 경보기라고 있어요. 경보기가 오작동 일으켜서 나가는 출동도 많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들은 바로는 소방 진압 차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네.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보통 안전센터에는 그 펌프차랑 이제 화재 진압할 때 사용하는 펌프차, 그리고 탱크차, 그리고 구급 출동 나가는 구급차, 이렇게 3대가 있고, 이제 여기 소방서, 좀 큰 소방서에 오면 뭐 역할이나 장비에 따라서, 실려 있는 장비에 따라서 구조 공작차, 그리고 조연차, 사다리차, 뭐 지휘차, 이런 차들이 있어요. 되게 다양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혹시 또 이런 대형 화재 많이 나가보셨나요? 대형 화재도 나가봤죠. 그럼 그런 대형 화재를 나갔을 때 이제 어려웠던 점 같은 건 있었을까요? 대형 화재는 일단 불길이 너무 세니까 뜨겁고, 뭐 안에 들어가서도 연기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그냥 눈으로는 안 보이고, 보통 열화상 카메라 이용해서 저희가 확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활동하는데 좀 제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매체에서 소방관 분들이 화재 현장이나 뭐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다른 직업보다 위험한 건 맞긴 한데, 또 소방관들이 이런 현장에서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 훈련도 많이 하고 또 교육도 많이 가고, 스스로도 이제 그런 안전에 있어서 경각심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안전하게 하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다양한 현장을 마주하다 보면 저희가 흔히 PTSD라고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이러한 직업병에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소방 공무원 직업병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PTSD나 그리고 소음성 난청,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에도 조금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소방 공무원님도 지금
그런 직업병을 앓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는 뭐 PTSD 이런 거 앓고 있는 건 없고, 단지 출동 벨소리에 좀 예민해가지고 귀가 제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다 보면은 관리사무소에서 방송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깜짝 놀랄 때도 있고, 또 친구들 핸드폰에서 나오는 벨소리 이런 거에 좀 놀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직업병은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건 있으신가요? 일을 하시면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어떤 직업을 가졌든 스트레스는 받으니까 푸는 방법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거의 이제 쉬는 날에는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수영이랑 뭐 러닝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웨이트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우선 소방관이 다루는 장비들이 무겁고, 우리가 화재 진압할 때 쓰는 수관도 물이 충수되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도 있어야 하고, 또 화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23층에 만약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승강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장비를 다 착용하고 수관을 연장해서 23층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그런 체력, 심폐지구력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근무 시간에도 짬짬이 시간이 나면 이렇게 웨이트 시설을 갖춘 체력 단련장에서 틈틈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마지막 코너가 남았죠? 네, 맞아요. 청소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꾹 눌러 담아 준비한 질문들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름하여 청소년 파수꾼에게 묻다! 우와. 네, 질문 넣어주세요. 네, 이 질문은 소방 공무원님께 궁금한 점을 청소년 친구분들이 직접 적어서 질문해 준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질문. 네, 이 질문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은 주로 어떤 훈련을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소방관은 그 훈련을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보통 차고 탈출 훈련이라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는데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고를 1분 안에 탈출할 수 있게 이제 방화복 입고 뭐 장비 챙기고 차에 올라타서 차고를 탈출하는데 그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서 저희가 하는 훈련도 있고, 또 전술훈련이라 해가지고 실제 가상의 그 출동을 만들어요. 뭐 어디에 불이 났다, 어디에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 화재 상황과 똑같이 장비도 착용하고 차량 타고 나가서 수관까지 연장해가지고 전개해서 화점에다 물 쏘는 훈련 이런 것도 하고, 펌프차에 보면은 장비가 100가지가 넘게 실려 있거든요. 이런 장비들을 사실 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뭐 요일별로 어디에 있는 장비들 한 번씩 사용해보고, 또 어디에 있는 장비들 한 번씩 사용해보고, 이렇게 해서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좀 노력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소방 체험 같은 거 하면 네. 물 쏘는 훈련 같은 것도 하잖아요. 네, 그런 네. 교육도 혹시 하시나요? 네, 이제 초등학교나 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연락 오면 대원들끼리 나가가지고 뭐 소화기 사용법, 그리고 피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도 한번 또 쏴주고 애들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뽑아주세요. 저 이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우리가 어떤 점을 지켜주면 좋을 것 같나요? 라고 질문해 주었는데요. 이 우리가를 시민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점을 지켜주면 좋을 것 같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 부탁드려요. 네. 혹시 그 완강기, 그리고 비상소화장치,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 완강기랑 자동 제세동기 같은 건 아는데 네. 비상, 소방 뭐라고요? 아,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보통 이렇게 완강기랑 자동심장 충격기만 알고 있어도 엄청 많이 알고 계신 건데 비상소화장치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세 가지 장비 모두 다 안전에 관련된 장비예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만약에 재난 현장에서 이 장비만 알아도 내 생명 그리고 내 옆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에 뭐 완강기, 자동심장 충격기 그리고 비상소화장치 검색하면은 어떤 건지 나오고 또 사용법도 잘 나오니까 이거를 좀 숙지하고 옆 사람을 위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로써 모든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아니, 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저희가 이제 진압대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소방에서 매우 중요한 화재 예방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거 보시는 분들이 화재 예방 방법에 많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 한두 가지 정도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화재가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재가 1위예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갈 때 담배나 라이터 이런 거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쓰레기 무단 소각하지 말고 그리고 불멍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네, 불멍도 그냥 그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정해진 구역 안에서 하는 건 좋은데 뭐 그냥 산에 가서 막 불멍한다거나 아니면 하천가 같은 데 가서 정해지지 않았는데 뭐 취식을 한다거나 불멍을 한다거나 그리고 작업장이나 공사장 이런 데서 이제 화재 위험이 좀 높잖아요. 절단기도 쓰고 이러니까 그런 데서는 꼭 소화기를 배치하고 이런 관심들로 화재를 좀 예방할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유익한 정보를 주신 최정호 진압대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대원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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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아저씨가 아닌 든든한 소방관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우리 곁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편해진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들도 화재 등의 예방도 좋겠지만 늘 우리 뒤에서 묵묵히 고생해주시는 소방관분들을 기억하고 응원해준다면 더불어 행복한 성북 구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영웅의 빛나는 순간을 응원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